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계 체코인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입니다. 이 실화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수많은 상을 휩쓸고 명작이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던 시기였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 사람으로 그저 전쟁 상황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나치당에 들어갔고 노동급여를 줄이기 위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스카 쉰들러는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의 회계사 이자크 슈텐을 통해 유대인 학살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선한 양심으로 변화합니다. 돈을 위해 유대인을 이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바치고자 합니다. 자신이 나치당에 들어가고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모든 재산을 뇌물로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약 1000여 명의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북녘동포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어떤 죄도 없이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북한 동포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통일의 그날이 곧 올 겁니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만날 날을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 저녁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20에서 60mm, 함경도, 황해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입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흐리고 구름을 동반한 비가 한때 내리겠습니다. 글피는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한의 엘리트 출신 영국 공사였던 태영호 씨가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대사 다음 서열로 탈북한 외교관 중에서는 최고위급이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정한 제1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 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급이 탈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외교관 출신 중 쿠바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인 리일규 씨도 2023년 11월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층으로 지내던 분들이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 체제가 엉망이라는 증거입니다. 리일규 전 쿠바공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탈북을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아 공로를 인정받았던 외교관인 리일규 참사는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 속에 남아있던 그 한 가닥의 희망마저 무참히 뺏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에게 그 희망마저 무너뜨린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김정은한테 공로도 인정받았던 북한 고위 권력층들도 등져버린 북한. 북한의 체제가 어떤 상황인지 태영호 전 의원의 강의로 함께 듣겠습니다.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닥쳐올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분단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통일이 되겠느냐? 80년 동안 안 된 통일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된다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이 청년층에서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율이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고 통일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 안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도 젊은 층에서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러 갑니다. 이거는 대단히 우리가 미래를 잘못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제일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일제의 패망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 만약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 좀 더 눈을 뜨고 국제정세를 이승만 박사님 대통령처럼 예민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저 일제는 이젠 곧 망하겠구나. 언제쯤 망할까? 지금 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에 미국이 어떤 무기를 쓸까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알았더라면 일제의 패망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만일 1945년 8월쯤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가장 큰 북한의 문제점은 뭔가면 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크게 민주주의는 두 가지 민주주의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좌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는데 공산국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산국가들은 저들도 민주주의 국가다. 단 저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뭔가면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정치 구조에서는 다당제입니다. 당들끼리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일당제입니다. 오직 공산당이 선거 없이 공산당 유일 정당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학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대학들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일까 아닐까?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국호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라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론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크스와 레닌이 이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대한 것이 뭔가 하면 세습이에요.
정치 권력도 세습하면 안 되고 자본 권력도 세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습 반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산국가들을 보면 독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소련에서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도 있었고 또 중국 같은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 저 후치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쿠바의 카스트로 같은 이런 공산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 어느 공산국가 지도자도 요 권력을 내 아들에게 주자.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요 권력을 내리 승계하자라고 생각해 본 공산국가의 절대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 독재체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시진핑이가 그 모든 걸 다 쥐고 있다고 해도 만일 시진핑이가 내일 자, 내 이 권력을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날 시진핑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든 그 어떤 지도자도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북한만은 어떻게 했느냐? 이 권력을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손자들까지 쭉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제도에 속하지 않고 이건 뭐다? 정치 권력을 가문에서 내리세습하는 건 뭐죠? 왕권입니다. 예, 이건 왕권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그러면 북한이 자기네가 왕권 세습체제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북한 헌법에 현재 북한의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한도 대한민국, 외국어로 말하면 Republic of Korea, 북한 명칭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다 Republic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화제 국가다. 공화제 국가는 뭐냐? 지도자를 왕처럼 가문에서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일반적, 보편적, 비밀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공화제인데 북한은 헌법에는 공화국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문에서 내리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네. 두 번째 이제 모순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법률적인 구조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법률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제일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예, 우리나라는 저렇게 헌법이 있고 국회가 정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제일 먼저 가장 모든 법 위에 있는 게 김정은의 구두, 얘기, 또 김정은이가 뭐라고 한 지시, 이것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또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당헌 당규입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북한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북한 사회를 우리가 근대 사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근대 사회로 볼 것이냐 하는 지점입니다. 근대와 전근대의 기준점은 뭐냐?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이 그 어떤 법규에 의해서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통치하고 있느냐 이게 근대와 전근대의 기준인데 지금 북한은 21세기에 와서도 아직도 인치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제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자,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요 이 금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이나 병원에서 내가 몰래 담배 피우다 잡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지하철이든 유치원이든 이렇게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금연법이 그렇게 누가만 가능하냐? 바로 이 김정은만 가능합니다. 이거 지하철에서 저렇게 버젓이 재터리를 놓고 담배 피우고 있고 병원에 가서도 저렇게 현지 시찰하면서 재터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가 시도 때도 없이 금연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그날 담배 피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로 말하면 땡 뉴스 시간에 내보냅니다.
아니 이거 온 국민 보고 이런 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런 장소에서 김정은만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그날 저녁 땡 뉴스 시간에 내보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점이 외국인들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북한 체제.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흑의 땅 조선의 빗장을 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조선 백성을 단단히 묶고 있는 결박을 끊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죠. 선교사들은 조선 백성에게 어두움에서 벗어날 방법, 그 놀라운 방법을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한 것일까요? 먼저는 조선 백성의 영적 자유를 위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을 묶고 있는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전해준 영적 자유는 조선 백성을 묶고 있던 여러 억압의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를 통해 조선에 선포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선 백성에게 천지개벽을 일으킬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조선 백성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그것은 알고 가야겠죠. 조선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는 조선 최초의 교회이자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1887년 9월 27일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죠. 그리고 며칠 후인 1887년 10월 9일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교회가 미 감리교회 소속 아펜젤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지면서 조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선교사들은 조선의 남과 북, 동과 서로 흩어져 조선에 드리워진 어두움의 자유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중 조선 인구의 40%나 되는 천민은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상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거나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그 누구도 천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민들을 사람으로 대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선교사들이죠. 왜 그들은 조선의 정서에 반하여 천민들을 귀하게 대했을까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탈북한 쿠바 공사였던 리일규 씨는 북한의 주민들의 희망마저 사실상 무참히 뺏어버린 김정은 정권을 규탄합니다. 자신은 올 수 있었지만 수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통일은 김정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물리적인 어떠함을 다 빼앗을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희망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으면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바람은 곧 북녘 땅으로 불어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많이 전해주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